자, 테마사는 화성암과 마그마 형성인데, 자, 화성암. 자, 첫 번째로 판구조 운동과 마그마 활동인데, 일단 화성암 가겠습니다. 원래 암석의 종류는 크게 어떻게 있다고 그랬죠? 세 개. 뭐 있죠? 현무암, 화감, 안암, 아닌가? 자, 크게 암석의 종류는 세 가지. 화성암과 변성암과 퇴적암.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나눈 것. 좀 전에 말했던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은 다 모두 다 이 화성암에 들어가는 거지. 자, 화성암, 화성. 화자가 무슨 석자? 무슨 화자? 불화자. 참고로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된 애들을 모두 다 화성암이라 부르는 거지. 마그마가 식어도 또는 용암이 식어도 이걸 우리가 화성암이라 부른다. 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는? 마그마는 그렇지. 용암은 분출된 것, 마그마는 땅속에 있는 것. 근데 또 차이가 뭐냐면 땅속에 있으면 갇혀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가스가 도망가지 못한다 그랬지? 그래서 가스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용암은 그냥 액체일 뿐이야. 자, 그래서 이 액체에 가스까지 포함돼서 땅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마그마라 칭한다. 자, 그러면 암석. 자, 가볼게요. 일단 요 분류를 좀 할 건데 원래 6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화성암 6가지를. 근데 일단은 화학 조성에 따라서 염기성 있으니까 또 뭐 있을까? 중성 또 산성 그렇게 있습니다. 중성암, 산성암. 밑에다가 암석 이름 하나씩 적을 거고, 자, 오른쪽 공간 조금 두고 왼쪽 좀 두세요. 자, 그리고 만들어지는 이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두 가지. 네. 참고로 자, 성분에 따라 나눌 수도 있지만 또 분류하는 것이 화산은 땅 속에 있다, 땅 밖에 있다. 땅 속에 있어, 화산이. 있습니까? 화산은 밖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화산 분출, 화산 활동이라는 것은 분출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밖구에 분출돼 가지고 지표 부분에서 식은 애들을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땅속 깊은 곳에 모든 마그마가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니잖아. 땅속에서 그대로 굳을 수도 있는 거지. 땅속 깊은 곳에서 식어서 된 애들을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부르는 거지. 깊을 심자. 됐나? 원래는 중간에 반심성암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산암과 심성암 두 가지만. 자, 그러면 이들을 다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6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관료암, 섭록암, 화강암. 요거 다 들어봤습니까? 참고로 이 6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가장 많이 들어본 게 누구지? 현무암 또? 현무암과 화강암. 이 두 가지가 주로 나와. 그래, 물론 뭐 안산암도 나오기도 하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현무암과 화강암이 나와. 간혹 나머지를 묻는 경우도 있어. 이 꼭 6가지는 아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염기성, 중성, 산성. 그 말이 뭐냐면 현무암과 관료암 성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밖에 분출돼서 만들어지면 현무암.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면 관료암이라고 부르는 거지. 저기 유물암과 화강암 성분 똑같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었다면 화강암. 이게 분출되면 유물암 되는 거지. 자, 이제 하나 더 해볼게. 자, 아까 화산암 같은 경우는 자, 빨리 식어, 천천히 식어? 빨리 식지. 밖으로 분출되었기 때문에 원래 땅속 깊은 곳은 온도 높잖아, 맞지? 근데 밖으로 나왔어. 추운 곳에 나왔어. 그럼 빨리 식겠지. 그러니까 냉각 속도가 크다라고 그럽니다. 지표 부분에 만들어진 애들, 이 화산암은 냉각 속도가 크다. 근데 심성암은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하 심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냉각 속도까지 한번 표현해 보면 지표 부분 냉각 속도 크고 지하 심부는 냉각 속도가 작다. 자, 앞으로 우리가 정리 이렇게 두 줄짜리는 크다, 많다 이런 의미를 쓸 거야. 그리고 화살표 한 개짜리는 변화, 뭐 증가다 또는 상승이다 이런 의미를 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냉각 속도가 지표 부분은 크다, 빨리 식는다. 근데 지하 심부에 만들어진 심성암은 냉각 속도 느리다. 냉각 속도를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이가 또 뭘 나타내냐면, 자, 원래 액체가 있다면 이들이 식는 과정에서 결정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굳어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결정이 만들어질 때 빨리 식어버리면 결정이 만들어지고 빨리 굳어버린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결정이 잘 자라 못 자라? 못 자라. 그래서 이 화산암 같은 경우는 결정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입자가 작습니다. 그 우리가 뭐라 부르지? 입자 작은 경우 세립질이라고 합니다. 세립질. 자, 얘 같은 경우에 세립질이라고. 그런데 심성암은 땅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곳이면 결정이 굳기 전에 더 자랄 수가 있는 거지. 이 결정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만들 조자를 써서 이건 조립질 그래. 조립질. 이 그림을 표현하면 요거 세상에 나타나는 입자 아주 작지? 애들의 입자가 듬성듬성 나타나는 거. 크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제주도 가가지고 현무암 많이 봤잖아. 커다란 덩어리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입자들 잘 보입니까? 아니지? 아니잖아, 맞지? 여러분 화강암 본 적 있습니까? 화강암. 실제로 공사 현장이나 또는 뭐 제반 무너지기 막기 위해서 막 쌓아놓은 거 이런 축대에도 많은데. 마크. 뭐 석굴암도 그렇고 그다음 다보탑도 그렇고 다 이거 화강암이거든. 자, 얘들 보게 되면 실제로 볼 기회도 있을 건데 참고로 얘들 같은 경우에 까만 점 기본 색깔은 밝은 하얀색이야. 거기다가 이제 보면 투명한 덩어리도 있고 검은 점도들이 그런 거 눈이 잘 보인단 말이지. 입자 충분히 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화학적 성분을 다시 한번 나눠볼게. 자, 염기성, 중성, 산성을 했는데 이들을 분류하는 가장 기준되는 게 당연히 많이 포함되고 있는 물질이 되겠지. 우리 지구에 특히 지각에 가장 많은 것. 지구 전체가 하면 안 되겠다. 지구 전체 가장 많은 원소가 뭘까? 철이었습니다. 이들은 핵에 많아. 핵에. 자, 그런데 지각이 가장 많은 건 뭘까? 지각이 가장 많은 것? 지각이 가장 많은 원소. 뭐다? 산소. 규소? 주행이 뭐라고? 규소. 좋아. 자, 일단 화강암 됐고, 화성암, 심성암 됐고, 일단 가볼게. 그래, 한번 봅시다. 자, 현무암 입자들 잘 안 보이죠? 요거는 화강암, 까만 거, 밝은 거, 막 덩어리가 보입니다. 다시 갈게. 할 때 원소라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산소, 그 다음이 규소, 그 다음 알루미늄 쭉 갑니다. 그런데 산소 같은 경우는 물론 산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화학적 결합돼 있지. 얘가 47% 차지합니다. 규소가 28%야. 당장에 둘만 하더라도 75%야.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다 이들을 주 구성 원소로 쓴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따져볼게. 자, 이들을 양을 규소와 산소 양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SiO2라 그럽니다. SiO2라. 자, SiO2의 함량인데 Si가 뭡니까? Si가 규소 O가 자, 몇 대 몇으로 결합했죠? 1대 2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작은 단위가 뭐야? 암석보다 좀 더 작은 단위. 돌멩이? 뭐라 했죠? 어? 결정은 어쨌거나 뭐 알맹이 만든 거고 분류적으로 봤을 때 암석보다 좀 더 작은 단위. 뭐 있지? 어? 뭐라고? 자갈. 자갈. 예, 맞아? 놀랬어? 왜 그래 놀랬어? 참고로 광물 들어봤습니까? 광물? 광물. 광물. 근데 광물은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 중학교 때 감나적, 희석, 각섬적, 흑음모, 장석, 정장석, 석영 뭐 이런 거. 이게 다 광물이야. 근데 광물들은 특정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특정 화학식을. 근데 암석은 뭐냐면 이런 광물들이 그냥 단순히 모여있는 거야. 혼합물이에요. 혼합체. 이게 암석이에요. 됩니까? 자, 그런데 광물들 보게 식이 있는데 Si와 O가 다 아까 말했던 가미, 각흑 이런 애들 모두 다 Si하고 O가 주 성분입니다. 근데 이들은 Si하고 O하고 다양한 비율로 들어가 있어. 여기는 뭐 1대 2지만 1대 3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율이 다 있거든. 그런데 저 SiO2는 누구냐면 요거 만드는 재료. 유리 만드는 재료가 뭐지? 모래. 모래. 근데 모래 색깔 보면 여러분들 황색이고 뭐 이렇잖아, 맞지? 이 투명한 유리 만들 수 있습니까? 실제 모래 딱 퍼보게 되면 황색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투명한 애들이 있어. 걔들이 바로 석영. 걔들 걸러내서 분리해서 만드는 거야. 걔들 가지고. 석영의 다른 말이 뭐냐면 수정. 거기 이물질이 들어가면 원래 수정은 투명한데 이물질이 들어가면 보라색, 황색, 홍색 막 띠게 되는 거지. 자수정, 홍수정, 황수정 들어봤습니까? 이게 되는 거야. 어쨌거나 바로 석영의 화학식이 바로 이거예요. SiO2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SiO2 함량은 석영이 양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다양한 비율이 있는데 이들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말 잘 나와. 자, 왼쪽이 SiO2 함량이 적고 오른쪽이 많습니다. 이 경계값이 얼마냐면
52와 63입니다. 5 다음에 뭐죠? 6. 2 다음에 3. 숫자 꼭 알아야 돼.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고생대 시작, 중생대 시작, 그리고 신생대 시작. 이 경계값 얼마인지 외워둬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또 경계값 묻는 게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경계값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SiO2 함량이 57이 나왔어. 그럼 어디에 속해? 이거지. SiO2 함량이 49가 나왔어. 어디 속해? 염기성이죠. 이런 건 물어. 됩니까? 그리고 염기성, 중성, 산성 묻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잘 안 물어보고 또 뭐라 부르냐면 현무암 애들은 요 다 묻고 현무암질. 여기는 안산암질. 이 오른쪽은 유문암질. 됩니까? 어쩌면 이 경계값 꼭 기억하시고 왼쪽이 적고 오른쪽이 많고. 됐지? 자, 그러면 이들의 광물, 이제 광물 볼게. 아까 여기 있는 현무암이나 안산암이나 그리고 유문암들 이런 암석들은 단순하게 광물의 혼합체다. 자, 그러면 구성 광물을 보게 되면 자, 현무암 색깔이 어떻죠? 검지. 어둡잖아, 맞지? 그러면 이를 자, 현무암은 광물들이 그냥 모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를 구성하는 현무암을 구성하는 광물들이 색깔이 어떻단 말이야? 주로 검다 그 말이지. 됩니까? 그래서 얘들은 어두운 광물이 많습니다. 어두운 광물이. 반대로 화강암 밝잖아, 맞지? 화강암은 밝아. 화강암은 밝은 광물이 많은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 G2를 배웠다면 이를 좀 더 다르게 표현. 광물을 또 뭐라 부르냐면 유색 광물이라 그래요. 색깔이 있다. 색깔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두운 색이 있다 이런 의미. 그러면 밝은 광물은 뭐라 부를까? 무색 광물이라고 합니다. 색깔 없는 게 아니야. 하얀색도 있고 또는 좀 분홍색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또는 투명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어쨌거나 이거 유색 광물, 무색 광물 그래 잘 묻진 않고 어두운 광물의 함량 가지고 묻습니다. 됐지? 자, 암석의 색깔 뭐 끝났지 뭐. 암석의 색깔. 왼쪽은 색깔 어때? 어둡죠? 참고로 현무암도 반려암도 성분 똑같잖아. 맞지? 입자 크기만 차이 날 뿐이고 어둡고 밝고. 자, 그리고 암석의 밀도. 자, 해양 지각은 무슨 암질? 해양 지각은. 어, 해양 지각. 아니, 해양 지각 무슨 암질? 안 했습니까? 해양 지각 안 했나? 해령에서 만들어서 양쪽으로 현무암질 이야기 안 했습니까? 현무암질. 대륙 지각은 유물암질이야. 다른 말로 우리 화감질을 많이 써. 물론 유물암질과 화감질은 같은 말이야. 맞지? 유물암과 화감 성분 똑같잖아? 됐나? 자, 그런데 참고로 자, 현무암이 어두운 색깔 띠는 이유는 또 구성하는 원소가 또 그렇기도 해. 그리고 밀도가 큰 이유는 얘가 밀도 크거든.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철과 마그네슘 같은 무거운 원소가 많기 때문에. 철과 마그네슘에 비해서 자, 철과 마그네슘에 비해서 Si와 O 같은 이런 애들은 가벼운 애들이잖아. 맞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들은 가벼운 SiO2가 적잖아. 대신 무거운 애들이 많다 그 말이지. 됩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이야기했는데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대륙 지각은 화감질이야. 그러면 지각과 멘틀 일부러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누가 더 밀도 크다? 해양판. 이거 두 개 만나면 당연히 해양지의 밀도 크기 때문에 해양판의 밀도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됩니까? 그런 의미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밀도는 현재 염기성 현무암질이 크고 유물암질이 적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추가로 더 할게. 원래는 과거에 좀 많이 묻던 건데 요즘은 잘 묻진 않습니다. 거의 안 묻습니다. 그렇지만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SiO2, 자, Si와 O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총칭해서 뭐라 부르냐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요. 규소와 산소가 추가되는 애들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요. 아까 말했던 감람석, 희석, 각삼석, 흑금모 이런 애들이 모두 다 규산염 광물이야. 근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슬 구조를 가집니다. 사슬 구조를. 이 쇠사슬 있지? 사슬 구조를 가져. 얘들은 사슬 구조를. 그러면 사슬 구조를 가진단 말은 잘 엉킬까 안 엉킬까? 잘 엉키겠죠. 사슬 많으면 잘 엉키잖아, 맞지? 후진도 잘 엉킵니다. 자, 그러면 많다. 바로 SiO2가 많으면 사슬이 많다 그 말이야. 잘 엉킨단 말이야. 이게 결과적으로 뭘 나타내냐면 점성이라고. 끈적끈적한 정도.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마그마들이 끈적끈적합니다. 바로 유물암질, 화감질 이런 애들이 끈적끈적해.
그럼 마그마가 잘 흘러가, 안 흘러가? 안 흘러가. 얘들이 굳어지면 화산재가 잘 안 퍼졌기 때문에 화산재가 경사가 급한 거지. 근데 현무암질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사슬이 적잖아? 점성이 작아. 그럼 잘 퍼지겠지. 그래서 한라산 아주 완만하게 돼 있잖아. 됩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평평합니다. 이게 용암대지가 되는 거지. 되겠나? 그럼 지난주에 봤겠지만 한라산 높이가 1952km밖에 안 돼. 근데 이 한라산이 제주 전체 퍼져 있잖아, 맞지? 한 40km, 70km 되는데 아주 완만한 거지.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점성, 사슬이 많으면 끈적끈적한 점성, 서로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비례 관계. 자, 이와 반대로 이동되는 성질. 끈적끈적하면 잘 안 흘러갈 거잖아, 맞지? 이동 잘 안 하겠지. 그래서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현무암질은 점성은 작지만 반대로 유동성 크다. 잘 퍼진다. 경사가 완만하다. 자,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폭발. 자, 얘들은 현무암질일까? 유문암질일까? 현무암은 아까 물처럼 흘러나오는 애들이지. 맞지? 얘들은 유문암질. 얘네 애들 막 가능성 높지. 왜냐면 아까 유문암질은 사슬이 많잖아? 사슬 많으면 밑에서 마그마 위로 올려도 잘 안 밀리잖아. 끈적끈적하니까. 그럼 참다 참다 빵 터지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난리는 이걸 화산 세설물이라는데 이런 난리는 고체입자들도 많은 거지. 자, 근데 이렇게 물처럼 흘러가는 애들, 이게 바로 현무암질이지. SaO2 타슬이 적은 애들이지. 물처럼 흘러간다는 거. 됩니까? 여기 한라산 아주 완만하죠. 됐나? 자, 이거 제주도에 있는 산인데 무슨 산? 무슨 산? 뭐라고? 성산일출봉은 여기 화산체이기 때문에 뻥 뚫려 있지. 안쪽 밑으로 들어가 있지. 요거는 삼방산이라고 그래. 총이한테 안 받쳐 맞지? 이건 삼방산인데 참고로 제주도의 90% 정도가 현무암이야. 근데 10%는 현무암이 아니야. 모두가 다 현무암이 아닙니다. 안산암도 있고 유문암도 있어. 참고로 마라도 들어봤습니까? 마라도는 안산암이야. 근데 얘는 유문암이야. 유문암이면 아까 오른쪽에 있는 애잖아, 맞지? 하슬이 많아 저거? 그건 잘 안 퍼졌잖아. 이 경사이 급한 거지. 색깔은 어떨까 얘들은? 밝지. 참고로 얘기 좀 보면 뭐 나무 때문에 그런데 실제 가까이 보게 되면 밝습니다. 색깔이. 됐나? 실제로 그래. 자, 넘어갈게. 자, 어쨌거나 문제는 현무암과 화강암이 잘 나옵니다. 서로 성분적으로도 반대고 그리고 입자도 작고 크고 다 반대인 거지. 일단 두 개가 잘 나와. 자, 요거는 아까 분출돼서 나오는 고체 입자 중에 먼지 크기인 화산진. 모래 크기를 뭐라 부르죠? 재라 그래. 화산재.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자갈 크기. 화산역. 여러분들 역. 참고로 태저감 중에 모래가 주가 되는 건 뭐라 불렀지? 사암. 근데 자갈이 주가 되면 뭐라 불렀지? 여감. 역자. 자갈 크기. 됩니까? 자, 근데 64mm 이상 큰 애들은 둥글둥글하면 화산탄이라 부르고 마그마의 생성 조건. 자, 마그마의 생성 조건인데 참고로 지금 그림 있잖아, 맞지? 물질의 상태. 아니야. 그냥 설명받게. 오늘은 그냥 내용하지 맙시다. 마그마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현재 마그마 형성 과정도 온도를 높이거나 또는 압력을 낮추거나 우리 지구 내부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마의 생성 조건은 세 가지를 제시할 건데 위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온도 높아지거나 압력이 낮아지거나.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외부에서 열 공급을 받는 경우. 암석이 있는데 외부에서 열 공급받게 되면 녹아서 마그마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는 압력 하강, 압력 감소. 자, 압력 하강. 자, 압력이 하강하는 경우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면 깊은 곳으로 갈수록 수압 어떻게 되죠? 높아지지. 마찬가지지.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만약 반대로 올라오게 되면 압력은 작아지게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 상승하는 경우 실제로 있습니까? 발산형 경계는 멘틀이 뭐 하는 거?
상승은 올라오잖아. 그리고 뜨거운 풀름, 뭐 마찬가지겠지만 뜨거운 풀름, 풀름 상승률, 상승하는 거지.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는 경우인데 아까 멘틀의 상승분화, 뜨거운 풀름, 풀름 상승률 여기 되겠지. 이 과정 거치면 마그마 만들어집니다. 올라오기만 하면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물 공급. 암석에 물이 공급되게 되면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마그마가. 자, 뭐냐면 암석이 물을 포함하면 암석의 용융 온도가 낮아집니다. 녹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참고로 용융 온도. 용융이란 말은 그 덩어리 자체가 녹는 거 말하지. 그래서 우리가 용융점이라고도 하지. 또는 녹는 점이라기도 하지. 같은 말이죠. 이렇게 닿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암석이 있는데 이 암석은 1100도에 녹아. 1100도에. 근데 주변이 1000도야. 주변이 1000도고 이놈 1100도에 녹아. 그럼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근데 이놈이 물을 포함하면 900도에서 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주변이 얼마라고? 1000이니까 녹을까 안 녹을까? 녹겠죠. 이렇게 녹는다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물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 물이 이물질처럼 작용합니다. 원래 암석들이 암석 입자가 있을 건데 걔들마다 이제 따뜻하게 붙어 있을 거잖아, 맞지? 서로 간에 입자들 결합력이 있을 건데 사이사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 손잡고 있는 걸 방해하겠지. 결합력을 약화시키겠지. 그래서 좀 더 쉽게 낮은 온도에서 녹게 된다 이 말이야. 이물질로 작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물이 광물 구성입자 사이에 결합력을 약화시킨다. 사이사이에서 입자의 결합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녹게 된다는 거지. 가볼게 그러면. 자, 그럼 땅속 들어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죠? 높아집니다. 뭐 밀도도 있고 지금 압력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온도만 볼게. 자, 지금 지구의 모습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있는데 아래 깊게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가로축의 온도입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갈수록 다시 온도 높아지고 이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자, 이 그래프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이 그래프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각각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고로 깊이가 깊어지면 압력 어떻게 되죠? 높아지지? 그래서 어떤 문제는 깊이를 제시하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압력을 제시하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 두 개가 다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어쨌거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건 지하의 온도 곡선. 깊어지면 온도가 높아지는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고 자, 요 보라색이 뭐냐면 이게 자, 요거는 보라색은 지금 빨간색 변했는데 요거는 멘틀의 용융 곡선입니다. 자, 어느 깊이에서 멘틀이 녹는 온도가 얼마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잠깐만. 녹으려면 온도 어떻게 돼야 되죠? 온도가 높아야 된다. 참고로 가로축이 온도야. 가로축이 온도야. 그럼 이런 봐. 이 빨간 멘틀의 용융 곡선에서 녹아 있는 영역은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녹아 있는 영역은 멘틀의 용융 곡선에서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왼쪽? 오른쪽? 그렇죠. 왜냐면 녹으려면 온도 높아져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라면 이게 용융 곡선 의미는 이 선을 넘으면 온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녹아 있는 거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약간 기울어 있잖아, 맞지? 왜냐하면 녹으려면 액체가 되려면 온도도 높아야 되고 압력은 낮아야 되지. 압력 낮으려면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위로. 그래서 오른쪽 위라고. 됩니까? 그래서 온도 현재 오른쪽은 고온이면서 압력이 낮습니다. 이게 잘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자, 왼쪽은 저온이면서 고압이지. 현재 압력이 높기 때문에 현재 보면 잘 안 녹겠지. 그렇지? 이게 액체 고체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온도 곡선이 있는데 일단 이 용융 곡선이 안 닿았잖아, 맞지? 안 닿았으면 안 녹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이 점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작용을 받아가지고 이 선에 닿으면 뭐 오른쪽 가든 위로 가든 오른쪽 간단 말이 무슨 말일까? 온도 높아지는 거. 그렇지. 아직은 안 녹아 있는데 온도 높아지면 오른쪽 이동하겠죠? 다음에 녹는 거지. 자, 또는 이놈이 올라가면 또 이 선 닿겠죠? 올라가는 게 뭐야? 압력이 낮아지는 거지. 상승하면 다음에 또 녹는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한테 이 점이 오른쪽 가는 것 이런 건 문제 안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영역만 할 거거든. 근데 종료를 했더니 올라가는 건 나와. 좀 더 볼게. 자, 넘어 되겠죠? 예.
자, 마그마 암석, 뭐 당연한 얘기고 넘어갈게. 자, 이 선은 누구냐면, 자, 이 선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 몇 개 안 나옵니다. 자, 이 선은 누구냐면,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에요. 참고로 화강암이, 화강암이 어떤 물방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함수 광물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물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H2O. 그러면, 어쨌든 광물들 중에 H와 O를 가지고 있을 건데, 고온과 고압, 환경이 되게 되면, H2O 만들어내면서 뱉어내는 거야. 이런 애들은 우리가 함수 광물이라고 그래.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은. 물을 포함한 광물. 실제로 물방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거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 육류곡선입니다. 아까 황암하고 누가 똑같았죠? 성분 똑같은 게? 유문암. 그렇지. 자, 넘어갈게. 기억하셔야 돼. 자, 여기에 선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이 선. 이거 점선 있죠? 점선.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이건 멘틀의 용융곡선이잖아? 근데 이건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에요. 그러면 물을 포함하면 녹는 점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지. 녹는 온도가 낮아진단 말은 오른쪽 가야 돼? 왼쪽 가야 돼? 왼쪽. 현재 가로축이 온도기 때문에 온도 낮아진단 말은 왼쪽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트는 이 정도의 온도를 가지지만 만약 물을 포함하면 온도가 더 낮아서 이렇게 왼쪽 이동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선. 이게 바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야. 온도가 더 낮아지는 거지. 낮아지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세 가지 그래프. 자,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물이 포함된 멘틀, 그리고 물 포함하고 있는 화강암. 요 세 가지만. 됐나? 여러분한테 이거 이름 다 가리고 나옵니다. 탐학년 문제 다 가리고 나와. 그럼 각각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 거지. 됐지?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형성되는 것. 쉽습니다. 해령은 발산형 연결의 멘트 상승부잖아, 맞지? 상승하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맞나? 그걸 말하는 거고. 열점. 열점도 상승하는 거지? 플룸 상승류. 압력 감소로 또 역시 마그마 만들어지고 분출되겠지. 됐나? 이거, 아니, 유사한 그림 뒤에 있어. 있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섭입하게 되면, 참고로 이 과정이야.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야. 섭입하게 되면, 참고로, 섭입할 때 해양지각도 섭입하겠지만, 해양판이 섭입하겠지만, 해양지각과 그리고 퇴적물도 같이 빨려 들어가는 애들도 있겠지. 이들로부터 섭입하면 고온, 고압이 되면서 탈수가 일어나. 물을 만들어서 막 뱉어내는 거지. 그럼 이들이 물을 뱉어내는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주변 멘틀에 물을 넣어주는 거지. 근데 이 멘틀이 물을 받으면 녹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럼 봐봐. 멘트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광물들이 있어. 그럼 이들이 다 녹는이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모든 광물이 다 녹는 게 아니야. 특히 광물에 보면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이 있지. 이들이 먼저 녹겠지. 이들이 먼저 녹는 거야. 근데 이들이 먼저 녹는데 이들이 녹아서 만든 마그마가 누구와 유사하냐면 상문적으로 현무암과 유사해.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현무암질과 유사한 애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근데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 됐단 말은 밀도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고액기 봤잖아. 고체에서 액체 됐단 말은 부피가 커지는 거지. 아니 입자 사이 거리가 어렸을 거니까. 부피 커지는 거지. 그럼 밀도가 작아지는 거. 그래 가벼워서 올라갑니다. 땅 속에서 마그마 만들어지 무조건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놈이 올라오다가 대륙판을 만났어. 근데 판이라는 것은 위에 지각과 멘틀이 있는 거지. 맞나? 근데 더 올라가서 대륙 지각을 만나. 대륙 지각이 무슨 암지? 화강암지. 됩니까? 그러면 이 뜨거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가서 대륙 지각 만나서 이 대륙 지각이 있는데 뜨거운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 올라와서 이 대륙 지각이 열을 가하겠지? 그럼 이 대륙 지각이 녹는 거야. 그럼 대륙 지각은 아까 화강암질이라며. 맞지? 같은 말이 유문암질.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기존에 올라오던 현무암질 있죠? 그럼 두 개 섞이겠지. 맞나? 근데 아까 순서 말할 때 현무암 뭐 있었죠 중간에? 현무암, 유문암 말고 사이 뭐 있었어? 안산암 있었잖아. 그럼 중간에 두 개 섞이면 가운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안산암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게 됩니다. 하나만 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다 안산암입니다. 안산암을 영어로 그때 뭐라 한다고 얘기했나? 안데사이트. 안데산맥에 화산암이 있다 없다? 있다. 유일하게 히말라야 산맥하면 없다. 맞지? 그러면 안데산맥 뭐가 많겠어? 안산암이 많다고. 됩니까?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안산암질이 분출된다. 됐나?
자, 어제 그림을 보면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변동대에서 마그마 생성.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변동대, 뭐 변동대라는 것은 뭐 경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열점까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마그마가 실제로 생성되는 과정. 자, 참고로 마그마 생성되는 원인은 세 가지. 뭐 있었죠? 온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압력이 낮아지거나 또는 물 공급받거나 이런 거였지. 자, 그러면 볼 건데 발산형 경계, 발산 경계란 말은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잖아, 맞지? 그리고 열점 같은 경우는 뜨거운 풀름 상승기였습니다. 역시 멘틀 부분이 상승하는 거였어. 자, 그러면 둘 다 지구 내부에서 이제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이야. 상승하게 되면 원래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높아지는 거지. 그럼 반대로 올라온단 말은 압력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압력이 낮아지면서 입자들을 누르고 있던 힘이 작아지면서 오히려 녹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 거지. 더 낮은 온도에서 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멘틀의 부분 용융이라는데 이건 멘틀 덩어리의 일부가 녹는단 말이 아니야. 덩어리 일부가 녹는단 말이 아니라 이거는 그 멘틀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이 먼저 녹는다. 그 말이야. 자, 다시 말하지만 멘틀의 부분 용융은 멘틀 덩어리의 일부가 녹는다. 일부 덩어리에 녹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멘틀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물질 중에 녹는 점이 낮은 애들부터 우선적으로 녹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녹은 애들이 녹는 점 낮은 애들이 녹았을 때 이들 성분 자체가 현무암과 유사합니다. 현무암과.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게 되는 거야. 멘틀이 만약 그대로 일부만 녹았다면 멘틀은 원래 감람암질이거든. 그러면 그 마그마가 형성될 건데 그렇지 않고 멘틀을 이루고 있는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이 먼저 녹아서 현재 그들이 녹아서 마그마를 만드는데 그 성분이 현무암과 유사하다 그 말이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자, 두 번째 수렴형 경계. 참고로 우리가 할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과 2번 이 두 가지밖에 없어. 1번과 2번. 자, 그러면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현재 좀 과정이 좀 깁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마그마가 형성될 수가 있어. 자, 수렴형 경계는 섭입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근데 해양판이 섭입을 할 때, 자, 해양판이 섭입할 때 해양지각과 덩달아서 그 위에 실려있던 퇴적물들도 같이 섭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해양지각과 퇴적물로부터 자, 섭입하면 아주 압력이 높은 곳으로 우리 온도 높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여러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탈수가 일어납니다. 물이 만들어지고 내뱉어내는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놈이 섭입했던 해양지각이나 태정 내뱉어내게 되면 이 물은 주변에 있는 멘틀이 공급받게 되는 거야. 근데 물이 공급되게 되면 녹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 멘틀 중에 이제 멘틀을 이루고 있는 부분 중에 성분 중에 녹는 점이 낮은 애들 우선적으로 녹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지. 역시 멘틀의 부분 용융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 공급받게 되면 용융 온도가 낮아지면서 멘틀의 일부가 녹게 된다. 우리가 지금 정리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나중에 이걸 다 말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명확하게 개념이 정리가 된 거고. 이거 정말 문제 잘 나오거든. 적으로 멘틀의 자 용융 온도가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멘틀의 부분 용융이 일어난다. 자, 마찬가지야. 멘틀의 일부 덩어리가 녹는 것이 아니라 멘틀 중에서도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이 먼저 녹는다. 그랬더니 그 성분이 또 누구와 유사해? 누가 유사하다? 성분적으로? 현무암과 유사하다. 같은 맥락이네. 자,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수렴형 경계는 원래 무슨 암질이 분출된다 얘기를 하지? 수렴형 경계는 유문암이야. 안데산맥, 안데사이트, 안산암을 했잖아. 자, 그런데 여기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자, 그러면 일단 이놈을 스몰 a라고 할게. 자, 스몰 a. 왜냐하면 여러 마그마가 만들어지거든. 순차적으로. 자, 그리고 암석이 마그마가 되었다. 자, 마그마가 되면 고체가 액체됐단 말인데 액체가 밀도가 작아지지? 그럼 뭐 할까? 올라오려 하겠지. 이렇게 마그마가 형성되면 이놈은 올라오려고 합니다. 상승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놈이 땅을 뚫고 올라올 거란 말이야. 자, 이걸 줄여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전체를 줄여서 동그라미 현으로만 쓰겠습니다. 자, 이놈은 어쨌거나 마그마 형성되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승하려고 그래. 그럼 이놈이 뚫고 올라온다는 거지. 그러면 올라오다가 쭉 올라오다가 대륙지각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륙판을 먼저 만나고 대륙판은 대륙지각과 밑에 멘틀 성분이 있을 건데 그대로 뚫고 와서 대륙지각까지 만나는 거야. 자, 그러면 대륙지각은 무슨 함질? 대륙지각은 무슨 함질이었죠? 화강암질. 현재 유문암질, 화강암질 같은 말이야. 화강암질이야. 자, 그러면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상당히 고온 상태란 말이야. 지하 심부에서 현재 보면 만들어진 뜨거운 마그마가 아주 고온인 상태인데 이 대륙지각에 열을 가하게 된 거지. 근데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그러면 이놈이 녹아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대륙지각에 열을 가해서 이들이 녹을 거니까 만들어진 마그마는 당연히 화강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가 되겠지. 화강암질과 유문암질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화강암질과 유문암질은 같은 성분이죠. 맞지? 만들어진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화강암, 유문암 이렇게 달리 부를 뿐이지 같은 성분이다. 자, 이렇게 해서 화강암질 볼게. 화강암질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됩니다. 자,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 맞지? 요걸 스몰 p라고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U. 자, 유문암질 마그마를 U라고 할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놈이 뜨거운데 바로 닿아있던 대륙지각을 녹아서 대륙지각이 녹아서 결과적으로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었어. 그럼 유문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 두 개가 만났잖아, 맞지? 그럼 섞여 안 섞여? 섞이게 되죠. 두 개 섞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분적으로 나눌 때, 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기억납니까? 나눴던 거? 염기성부터 해가지고 산성까지 나눴던 거. 그럼 결과적으로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을 만나서 그러면 두 개 섞이면 중간 성질이 되겠지. 그럼 중간 누구? 안산암질. 그래서 안산암질을 분출하는 거야. 원래 만들어지는 건 이들이 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수렴의 경계에서 분출되는 건 안산암질. 이 두 개가 섞이니까. 됐나? 자, 그래서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두 개가 섞여서 결과적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얘가 결과적으로 분출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A, B, C 세 가지의 마그마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분출되는 건 안산암질. 자, 됐습니까? 가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봤던 그림과 유사하죠? 해령. 해령에는 현무암질 마그마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열점 뭐죠? 무슨 암질? 현무암질이지? 상승하는 것, 압력 낮아지면서 멘틀의 부분 용융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잖아. 자, 그리고 섭입하게 되면, 탈수가 일어나면서 멘틀 역시 물 받으면 녹는 점이 낮아지면서 일부가 녹지. 무슨 암질? 현무암질이지. 요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올라오죠? 올라와서 대륙지각 만나면 대륙지각 열을 가해서 이놈 녹여. 이게 무슨 암질? 유문암질. 결과적으로 두 개 섞여서 분출되지. 분출되는 건 뭐다? 안산암질. 요거 좀 맞지?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자 볼게. A에서 A 다시 되는 것. 요거 위로 올라가는 거죠. 뭐 하는 경우죠? 땅속에서 올라오는 경우. 그러면 A에서 A 다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곳은 어디입니까? A에서 A 다시란 말은 그대로 상승하는 경우잖아. 맞지? 그럼 바로 저기. 열점이나 또는 발생경계 해령이잖아. 맞지? 아니,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줘놓고 A 다시 이런 변화 거쳐서 만드는 곳이 어디야? 라고 물어봐. 알아야지. 하나만 더. 자, 그리고 여기. 요거는 뭐냐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이 물이 포함된 멘틀 이렇게 되면서 녹아버려. 그럼 이건 어디죠? 물이 포함된 경우는 어디입니까? 물을 내뿜어내는 섭입하는 수렴한 경계 여기지. 맞지? 이 경우는 여기. 됐지? 마지막으로 요거 아까 이 초록색 점선은 뭐였지? 준현아, 이 초록색 점선은 누구 거였어? 화강암. 뭐한 화강암? 물을 포함한 화강암. 좋아. 그럼 이런 B에서 B'란 말은 세로축이 변한 거야? 가로축이 변한 거야? 가로축 변한 거지. 이건 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B에서 B' 됐단 말은 온도 높아진 거지? 그리고 이 초록색은 누구 거라고? 화강암 거라고. 화강암이 열을 받은 거잖아. 어디야? 아까 대륙지역 여기 녹은 거 여기를 말하는 거지? 이거 다 나오잖아. 이것도 쓰여. 됐나?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 자, 우리나라에
화성암 지형을 보게 되면 일단 주가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유명한 게 누구죠? 아까 화성암 중에 현무암과 현무암과 화강암 두 가지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주 이루게 되는 현재 화성암은 현무암과 화강암입니다. 자, 첫 번째 화강암. 화강암. 자, 화강암은 심성암이었어. 땅속 깊은 곳에 만들어져. 그런데 우리나라 지표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심성암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데 지표에 드러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땅이 올라오는 걸 뭐라 불렀지? 윤기라 그랬어. 그래서 원래 실제로는 이게 땅속 깊은 곳에 있지만 얘가 윤기하고 그리고 그 위에 실려 있는 애들이 풍화 침식으로 제거가 돼서 이렇게 드러난 거야. 됐나? 그렇게 드러나 있는 애들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지표에 화강암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화강암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중생대입니다. 시대적으로 중생대. 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정말 많이 나올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북한산. 북한산. 뭐 이 모습만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북한산이라고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북한산이 이게 다 화강암입니다. 이거 안 했지? 북한산. 이거는 불암산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서울에 걸쳐져 있고 이건 불암산. 북한산도 마찬가지고 거의 두 개가 거의 인근에 있습니다. 이것도 화강암. 자, 이건 어디지? 설악산. 설악산 중에서도 여러분들 울산바위 들어봤습니까? 설악산에 주봉이 있고 좀 더 밑에 내려가면 원래 실제로 설악산 올라가는 길하고 울산바위 올라가는 길이 달라. 울산바위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가는 길에 흔들바위라고 있고 들어봤나? 이 전래동화에도 있잖아. 울산바위. 모르십니까? 오케이. 나중에 한번 보자. 자, 울산바위가 있는데 울산바위 모두 다 이거 다 거대한 바위인데 화강암입니다. 참고로 이거 이게 여기 속초인데 속초에서 보게 되면 이 뒤편에는 설악산이 있고 앞쪽에 이렇게 울산바위가 잘 보입니다. 지금 눈 내려서 이런 거고. 자, 이거는 설악산.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 화강암은 중생대 때 지하 심부에서 마그마가 관입 통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자, 중생대 꼭 기억하시고 관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자가 뚫을 관자 들어갈 입자 마그마가 뚫고 들어간 것. 그런데 이게 뚫고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뚫어가지고 밖에까지 분출되진 않고 땅속에서 그대로 뚫고 가서 땅속에서 굳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심성암이 되는 거지. 심성암. 자, 시대가 중생대라는 것 꼭 기억을 좀 하십시오. 자, 관입은 나중에 우리 좀 다뤄볼 겁니다.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걸 관입이라고 합니다. 뚫을 관자, 들어갈 입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화관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표에 드러나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 윤기를 하게 되고 윤기하고 그 위에 실려 있는 애들이 풍화 침식으로 제거가 되고 그렇게 해서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지표에 드러나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봐봐. 이런 거야. 자,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어. 올라오고 위에 있던 애들이 제거가 됐어. 그러면 누르고 있던 힘이 어떻게 됐죠? 누르고 있던 힘이 적어진 거지. 맞나? 위에 얹혀져 있던 애들이 풍화침이 제거됐잖아. 그러면 누르고 있던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갈라짐이 생깁니다. 가로 방향으로. 이 갈라짐을 뭐라 부르냐면 전리라고 해요. 전리. 그런데 가로 방향으로 판의 모양이라서 우리가 판상 전리라고 해요. 판의 모양. 되겠나? 그래서 얘들은 판상 전리가 잘 형성되게 됩니다. 판상 전리. 그래서 윤기하면서 압력 제거되면서 판상 전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좀 이따 화감 말고 좀 이따가 현무암을 할 건데, 여러분 지난주에 수학여행 가서 많이 봤잖아요. 거기는 무슨 전리? 주상전리. 그거와 대비돼서 많이 묻지. 여기는 판상전리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판상전리입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 가로 방향. 이걸 판상전리라고 해요. 판상전리. 이것도 판상전리. 가로 방향으로 잘려져 있는 거. 자, 근데 판상전리 중에 특히 얇게 벗겨진 애들이 있어. 이걸 박리라 그래. 열불 박자. 얇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양파처럼 얇게 벗겨진 걸 특히 우리가 박리라 그럽니다. 과거에 보면 여러분 월급 받을 때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현금으로 봉투로 받았어. 지금은 다 계좌채 가지고 받고 있지만. 그러면 월급이 적단 말은 봉투가 얇겠지. 그래 뭐라 합니까? 월급 적은 것. 박봉이라 하잖아. 열불 박자. 들은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자 참고로 화강암은 원래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그게 풍화침식 윤기를 하고 풍화침식으로 제거되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
북한산과 보람산. 둘 다 경기도와 서울에 걸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인근에 있습니다. 자, 중생대. 자, 참고로 공룡은 어느 시대? 중생대.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판상전리가 형성되는 거죠. 판상전리. 자,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자, 요거.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 여기는 저쪽에 한탄강이라고 철원이라고 있는데 철원의 한탄강의 모습입니다. 계곡. 자, 이쪽 어두운 광물들 다 어두운 암석들 다 현무암입니다. 자, 이것도 한탄강에 있는 계곡인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현무암들. 자, 이거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제주도의 주상절리들. 현무암들. 자, 이건 경주에 있는 현재 여기 주상절리 보이죠? 이거 누워있는 형태지만 어쨌거나 이건 경주입니다. 자, 현무암은 신생대 때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화산 활동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분출되는 거야. 분출되는 것. 현무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암이잖아. 근데 이 시대가 신생대라는 것. 우리나라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곳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라산, 또 화산 활동. 우리나라 백두산, 울릉도, 독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철원. 근데 이 모든 지역이 다 신생대입니다. 모두 다 신생대야. 그래서 우리나라 화산 분출은 드러나 있는 곳들은 다 신생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생대. 자, 그러면 화산 활동, 화산 분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그마가 분출되게 될 건데 밖으로 나와서 굳게 되는 거지. 그러면 땅 속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밖에 추운 곳에 왔기 때문에 빨리 식어, 천천히 식어? 빨리 식어. 그러면 수축. 자, 냉각이 이루어질 건데 냉각할 때 수축합니까? 팽창합니까? 수축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각 영역마다 서로 수축하면서 끌어당길 거니까 갈라짐이 형성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주상절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주상절리. 주자가 기둥주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둥 모양을 띠고 있는 거지. 우리가 위에서 보게 되면 오각이나 육각, 타각도 있습니다. 자, 이거 주상절리 보이는 모습인데 참고 형성 과정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냉각될 때 지금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서 본 모습인데 참고로 중간중간에 핵이 형성됩니다. 핵이 형성되는데 핵을 중심으로 이들이 뭉치면서 굳게 돼 있어. 그러면 서로 끌어당기면서 갈라짐이 형성되는 거지. 여기는 육각형, 육각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육각뿐만 아니라 오각, 사각, 다각형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좀 다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기둥 모양을 띠게 된다는 거밖에. 자, 그래서 현재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주도 되겠죠. 참고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전체가 다 현무암이 아니라 90% 정도입니다. 유문암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유문암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 마라도는 안산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암석들도 있지만 현무암 제주도에 많이 있죠. 그래서 잘 나오는 것이 제주도와 아까 한탄강 그 두 개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울릉도나 독도나 그리고 백두산 여기도 현무암은 있더라. 물론 울릉도와 독도와 백두산은 현무암의 주 암석은 아니야.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지만 제주도하고 이 한탄강, 철원에 있는 한탄강은 주 암석이 바로 현무암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나온다. 됐지? 어지도 있는데 이거는 확인만 좀 할게. 자, 여기는 어디냐면 황령산. 황령산 어디 있죠? 어, 어디? 경주? 어디? 부산에 있는 황령산. 황령터널. 음. 서면하고 여러분들 대연동화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잖아. 나오면 바다가 보이고. 음. 자, 여기도 삼방산. 경사 급하죠? 유물암질입니다. 하는 거니까 한번 좀 같이 봅시다. 자,